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기해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열자 가운데에서 기토는 중앙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숫자라고 보죠. 중심의 숫자.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은 음양에서 음에 속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여성적입니다. 사교적입니다. 그리고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그게 요 기의 특징입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건 뭘 항상 얘기하느냐? 신을 얘기합니다. 믿을 신. 예? 신. 그래서 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중심에 신용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용을 중요시한다 하는 그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안정. 안정.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금 불신사회입니다.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불신합니다. 처음에 만나서부터 우리가 이 서로 믿음과 신뢰를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 많은 접촉과 또 여러 가지 거래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에서 신뢰를 얻느냐 불신을 하느냐, 이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또 신뢰를 얻는 그런 자기 자신의 태도, 언행, 몸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신을 받을 수 있는 태도나 말이나 언행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감각적이고 피부적이에요. 나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언행이나 태도에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요 기토라고 하는 건 뭐냐? 육수에서 등사에 속합니다. 등사. 등사라고 하는 건 뭐냐? 사라는 거는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사위, 사기꾼, 위선자. 요 사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자, 사기꾼. 꼭 사기꾼이라고 보질 않지만은 위선자,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성질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겁니다. 무조건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기응변이 능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임기응변. 두뇌가 명석하고 임기응변이 능합니다. 그리고 전다치통 아닙니까? 물에 젖은 땅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세멘트를 붙이지 않습니까? 세멘트를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말하자면 적응을 잘합니다. 적응. 흙 같은 요소예요. 흙과 적응. 상대방에 따라서 성격, 성향,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뛰어난 귀재입니다. 귀재요. 적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답지토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젖은 땅이니까 영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영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영양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이 탁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관계는 뭡니까? 토사구팽이에요. 사냥감을 다 잡고 나면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사냥개는 보신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상대방에게 이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거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용 가치가 있는, 장관을 하든 회사의 직원이 됐든 임원이 됐든 그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이런 자기의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기토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해결사 같은 사람입니다. 중개사, 외교관, 이 거래 관계를 성사시켜주는 브로커. 우리가 비록 브로커라고 하는 건 중개업입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좋은 겁니다. 기토의 특성입니다, 이게. 근데 이 기토는 전다지토인데 밑에다 해수를 깔고 앉았습니다. 바닷물. 그리고 나무에 합이 되어 있습니다. 갑기토. 그 바닷물에 쓸려가는 거예요. 형국에.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경련, 위하서, 소화불량, 위염 같은 거, 위장장애를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토국수, 정제가 됩니다. 정제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항상 안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정. 초한제에 나오는 유방에게는 세 사람의 참모가 있었어요. 장량이라고 하는 장막 안에서 천리 바깥을 내다보고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계책을 다 꾸밉니다.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이끄는 명치휘관이에요. 소화라고 하는 사람은 안정 속에서 국정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전쟁 물자나 식량이나 이런 걸 국가 경제를 갖다 안정 상태로 이끄는 데 있어서 소화합니다. 세 사람의 참모 중에 내가 제일 우수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방이 얘기했습니다. 장정보다 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을 위해서 정치를 한 소화가 더 우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학이나 정치나 경영이나 인생에서는 안정을 중요시합니다. 요 재라고 하는 건 뭐냐? 항상 안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요 안정. 요 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갑기토에서 중정지합이에요. 중정지합은 뭡니까? 중용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해일에 태어난 사람은 안정적이고 중정적이고 좌우로 치지 않는 그런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건 관입니다. 관은 뭡니까? 정관이에요. 정관은 합이에요. 관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모범적이게 예절 바르고, 그래서 일주로 볼 때 기해 일주는 아주 좋은 날에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해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예를 든다면 여가 인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인. 그럼 인해가 합해서 뭐가 됩니까? 목이 돼버립니다. 인해목, 이합해서 목이 되잖아요. 그럼 목이 이만해집니다. 목이. 그럼 목이 목극토하잖아요. 그리고 위장장애가 많습니다. 위장장애가. 그리고 신약사주가 돼버립니다. 신약사주. 이 토가 감당을 못해요. 이랬을 경우에 사주의 옆에 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화생토 해준다면 정화보다는 병화가 낫습니다. 그리고 비견겁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비견겁. 내가 약한데 나를 도와주는 형제 자매 비겁이 있으면 이게 이 관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직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국토가 많은데 옆에다 또 뭐가 수가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토가 배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내가 목이 많을 때 이 많은 게 병이 되고, 요 많은 목을 치료해주는 금 같은 게 들어왔다. 금. 금이 들어왔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예를 들어 묘가 들어왔다. 묘. 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해묘미가 됩니다. 해묘미. 그럼 목이 됩니다. 이게. 그것도 목국토가 돼요. 그 재생관이 됩니다. 사주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재물과 관직. 그러나 이 기토라고 하는 게 음기로서 물에 젖은 땅이 배견하지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 사주에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여기 병화가 들어오면 좋겠지. 역시 여기에도. 그리고 요 비견급이나 토가 있으면 또 좋겠죠. 그럼 재관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도 없고 토도 없다. 근데 옆에 또 목이 또 여기 뭐 을목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관살 혼잡으로 바뀌어버려요. 관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근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런 경우에는 관운이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 금으로 들어오는 서방운으로 가게 되면은 요 금이 조절이 되기 목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관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가 진월에 태어났다. 우리가 항상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망 보는 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망. 전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해서부터 순서껏 나갔어요. 기해서부터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개가 될 때 끝나는 그 다음 자 지지의 첫째 자, 둘째 자가 공망입니다.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하니까 진사가 공망입니다. 진사. 우리가 요거를 사주를 감명할 때 놓치기 싫습니다. 그때 일주를 딱 보고 요 진사를 공망이라 옆에다 표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 진사 공망. 요 공망이라는 건 뭡니까?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진이 공망 아닙니까? 그럼 토니까 이게 신강사주 아닙니까? 근데 이 토가 공망을 맞았어요. 공망을 맞았으면 뭡니까? 토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강사주가 공망을 맞았으니까 아주 강한 신강사주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과 해가 뭐가 됩니까? 원진이 되잖아요. 공망이 맞게 되면 원진살이 없어져 버려요. 공망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흉신이라든지 이런 나쁜 병이 공망을 맞으면 좋은 겁니다. 반면에 용신이라든지 좋은 게 공망을 맞으면 또 부실한 거예요. 그 공망이 맞았기 때문에 요 기능이 약할지 원진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요 토는 토입니다. 그래도 신강사주로는 봐야 돼요. 그럼 신강사주니까 요 수를 감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과 재물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자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4월에 태어났다. 그럼 사해충입니다. 상충살이에요. 공망을 맞았습니다. 충이 없어져 버려요. 화생토 아닙니까? 인수 아닙니까? 인수가 뭐니까 학술 교육문 아닙니까? 공망을 맞았습니다. 교육가로서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해충이 돼가지고 신강사주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오행적으로 타주에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예? 역시 4월에 태어나니까 금이 들어오면 좋겠죠. 금. 불이 많은 데는 금이 토생금, 금생수, 수국화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들어오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상황에서 원령과 비교해서 뭐가 좋은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좋은가를. 그러니까 그 뭐가 좋은 자가 있느냐, 나쁜 자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여기에다 정화가 또 들어왔다. 그럼 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신강사주가 되지만은 불이 너무 많으면 이 사주가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정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가 들어왔다. 이건 공망이 아닙니다. 화생토입니다. 편인입니다. 오라고 하는 건 뭔가 도화살 아닙니까? 해라고 하는 건 역마살 아닙니까? 역마라고 하는 건 변화를 좋아해요. 바꾸기를 좋아해요. 반면에 인신사회는 뭐냐? 정리정돈이 약합니다. 꼭 집안에 가면 돼지굴같이 해놓고 사는 수가 많아요. 인신사회는. 그러니까 인신사회는 뭐냐면 안정감, 정리정돈을 잘하는 필요가 있어요. 역마살, 인신사회는 변화를 좋아하고 불안정한 겁니다. 근데 오화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수국화된 음양의 조화가 잘 됩니다. 화생토지요. 교육가로 크게 작가나 교육가나 변호사나 아나운서로 연예인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갖게 되고 위장도 괜찮습니다. 화생토를 받기 때문에. 미가 들어오면 해미목이 됩니다. 토토가 됩니다. 신강사주입니다. 그리고 목이 굉장히 왕해지기 때문에 관운이 좋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음으로만 됐기 때문에 이건 양으로 보지만은 그래도 음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부드러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이 들어오면 토생금 상관입니다. 신상관 생계로 돌아요. 역마가 재성 역마입니다. 무역업을 잘하는 무역이나 오파상 아주 유망합니다. 그리고 역마살이 2개요. 바쁩니다. 평생 분주해요. 여행 다니기도 좋아하고. 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7월에 해당이 됩니다. 계절. 항상 계절 감각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오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뇌에도 오장이 있습니다.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목하뇌입니다. 간, 신장. 우뇌는 폐와 신장의 뇌, 육감의 뇌예요. 우뇌는. 그래도 왼쪽 뇌는 정신계리고 우뇌는 육감의 계열입니다. 감정.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게 신장이고 귀가 폐 아닙니까? 그래서 입이라든지 귀라든지 키스를 하거나 귀를 자극하면 흥분이 되고 성감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썹과
이 눈썹과 요 눈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정신계열입니다. 인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도운의 오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장. 그래서 아침과 낮에는 목화가 지배하고 저녁과 밤엔 금수가 지배하고, 금이라고 하는 건 시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만 아침이 되면 길가를 스치다가 누가 몸을 부딪혀도 너그러운데 저녁밤 되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게 뇌작용입니다. 뇌작용.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토생금 금생수 아니에요. 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쓸쓸한 고독감을 많이 느껴요. 그 당사 중에서도 천고라 그럽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는 7월이 되면 나무와 열매 분산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경이 육감적으로 이 감정이 감각적이 돼 있습니다. 우울증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 요소가 되는데, 토생금 상관 식상생계가 돌기 때문에 두뇌가 명석하고 임기응변이 중하고 재물관리 잘해서 부자 사주로 산다고 보는 겁니다. 요 6월에 태어나면 8월입니다. 식신생재예요. 실속위주입니다. 재물운을 많이 토곡수 재성을 깔고 있습니다. 식신생재가 되니까 재물운이 좋은 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수월에 태어나면 이게 양인격이 됩니다. 양인격. 그 신강사주예요. 강해요. 이런 강한 사주는 해와 금이 식신상제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들어와도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탁월합니다. 우리가 사주에는 그 사람의 그릇이 나타납니다.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 장군이 전쟁을 여러 가지로 승리를 이끌고 유방을 도와줬지만은 나중에 반역죄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포로가 됐어요. 그때 유방하고 한신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대와 나와 인물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그릇이 크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몇 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느냐고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신의 대답이 유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병력밖에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자유자재로 통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성질이나 가지고 물었어요. 네가 나보다 더 우수한데 왜 너는 나한테 잡혔느냐? 그때 한신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졸들을 통솔하는 능력은 내가 우수하지만 장수의 장수를 통솔하는 능력은 제가 폐하보다 못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 같이 기와 술의 달에 태어난 사람은 많을수록 재물이 아무리 많을수록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해가 들어왔다. 그러면 토국수입니다. 물이 많아집니다. 그럼 토국수 제다신약이 돼요. 제다신약이 되면 뭡니까? 재물을 탐하기만 하지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해자 수익이 됩니다. 이게 또 제다신약이 돼요. 그러니까 재물만 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다신약이라 하더라도 옆에 무토가 있고 또 병화가 있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이 수를 감당할 수 있는 말하자면 비견금이나 인수나 이런 것이 있게 될 것 같으면 이 재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통변은 다름 아닌 병약, 왕약, 조후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용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월에 태어나서 운제가 좋겠습니까? 동방운이 좋죠. 동방운, 목화운. 목은 동쪽이요, 화는 남쪽 아닙니까? 목화운이 좋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목화운이 좋은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바로 목화운이 좋다 이거예요. 겨울에 물이 많은 사람은. 이걸 조후용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건 병과 약이 있고 팔자에 타고난 그 부족한 걸 운에서 메꿔주면 운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운과 세운을 보는 방법은 대운이 예를 들면 금년이 경자년 아닙니까? 경자년은 금입니다. 그럼 요 위에 병화가 많고 목이 많다. 그러면 이 천간은 천간끼리 살피는 겁니다. 경자년은 경금과 이것만 살피는 거예요. 경금과.
금년이 경자년은 경금과 살치는 겁니다. 그럼 경은 그만입니까? 근데 여긴 목이고 토고 목이고 토다. 그러면 여긴 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수가 병이지만 위로 봤을 때는 뭡니까? 목화가 많은데 금이 들어오면 선을 해주니까 천간은 천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보는 겁니다. 자는 또 뭡니까? 해자가 물이 많은데 또 물이 넘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용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과 세운을 살필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천간은 남자요, 지지는 여자 아닙니까? 지지는 지지끼리. 그래서 대운과 세운과 일진은 또 마찬가지예요. 일진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신수라든지 대운은 천간 위주는 천간끼리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운세 흐름의 대운을 볼 때는 지지로 보는 겁니다. 지지. 대운을 살필 땐 지지 운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해 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